세살박이 남편 그래도 사랑해요의 작가 배윤주입니다. 오늘은 치매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치매는 그렇게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그냥 좀 낯설고 두려운 병입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보면 치매가 굉장히 부끄러운 병인가 싶어서 그런지 주변에 알리지도 안 하고 그냥 쉬쉬 하면서 집에 환자를 방치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도 치매는 있었습니다. 노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동네 어느 집에 할머니가 노망 나가지고 벽에 똥칠한다는 등, 또는 어느 집에 할아버지가 치매 걸려서 집을 나가서 못 돌아온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이런 치매에 걸리게 됐습니다. 치매라고 말은 좀 순화가 됐지만 치매라는 어감 자체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치매를 한자어로 어리석을 치자에다가 어리석을 매자로 쓰거든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지증이라고도 하고요. 또 홍콩에서는 뇌가 퇴화하는 병이라고 해서 뇌퇴화증이라고 하고, 대만에서는 뇌가 점점 낮아진다고 해서 실지증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바보가 되는 병이라고 해서 노년치매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병명을 지은 것 같아요. 즉 기억과 정신을 지우는 병이라고 해서 디멘시아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 치매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그렇게 유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치매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또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만성적으로 또는 진행성의 뇌질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뇌기능장애 현상이 나타나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치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치매 정의도 이와 별로 다르지는 않거든요. 이제 후천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인지의 그 기능 저하가 일어나서 차차 지속되면서 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면 치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이 도대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가를 많은 연구 끝에 알아보니 70 내지 100여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이런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치매는 한번 앓게 되면 완치가 안 되는 불치병입니다. 특히나 이 치매 원인 질환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인데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1906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츠하이머가 자신이 치료를 하던 51세의 여성 환자가 죽었을 때 뇌를 해부를 해보니까 뇌의 세포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단백질 성분이 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뇌 세포를 죽여서 나중에 뇌가 퇴화되지 않았나는 결론을 내려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그 다음부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명명을 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미국의 그 40대 대통령인 그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1990년대에 이제 대통령직에서 퇴직을 했을 때 이 레이건 대통령은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본인이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중을 받으면서 특히 치매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레이건 대통령은 한 10년 정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뭐 찰튼 헤스턴이라든 뭐 미국의 배우도 이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인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이라는 그 보도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 질환이 혈관성 치매거든요. 이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알코올성 뇌경색 같은 증상을 일으키고 난 후에 그 치매로 발전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알코올성 치매, 즉 혈관성 치매는 치료가 어느 정도는 가능을 합니다. 또 어느 정도는 예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평소에 뇌졸중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데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뭐 금주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전두척두엽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파킨슨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당뇨나 갑상선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사성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울증도 사실 오래 놔두다가 보면은 치매로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 전두척두엽 치매는 비중은 한 1% 밖에 안 되지만 65세 이하의 그 젊은 층에서 자주 발현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이 났는데, 사망할 때는 그 전두척두엽 치매라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10년 내지 한 13년 정도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치매로 의심되는 그 진단을 받고 6년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 이 젊은 층 치매가 더 무섭습니다. 물론 뭐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암도 젊은 사람들은 진행 속도가 빨라가지고 투병 기간도 좀 짧고 빨리 사망을 하는데, 치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치매 증상을 한번 보면, 사실 치매는 이것이 치매라고 정의를 할 만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증상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다 다른 증상을 보입니다.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 바로 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을 그래도 대충 핵심적인 치매 증상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 대개는 기억력이나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고, 뭐 돈 계산 같은 거는 당연히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몇 년인지, 그 다음에 뭐 몇 월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이런 날짜에 대한 날짜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 뭐 대한민국인지, 미국인지, 그 다음에 뭐 대구인지, 서울인지, 이런 공간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진압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압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말을 잘 못합니다. 나중에 단어를 다 잊어버려 가지고 평생 써왔던 언어들을 자연스럽게 구사를 못하거든요.
정말 3살 먹은 아이들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남편을 마지막에 3살 박인 남편이라고 했는데요. 행동은 3살 박인 남편이지만 사실 두뇌는 3살보다 못합니다. 요즘 3살 박이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단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고개로 끄덕끄덕하고 아니다 하고 뭐 좋다 싫다 그 정도뿐이지.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답답하겠죠, 솔직히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남편은 그 실종됐을 때 2박 3일 동안이나 헤매다가 결국 집에 돌아오지 못할 뻔했는데, 우연하게도 옛날 살던 그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만일에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뭐 우리 집이 저 어디 뭐 산 밑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주변에서 케어하는 분들이. 그 이외에 성격이 변화하기도 하고 감정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이 좀 변화가 나타나는데, 특히나 폭력이라든지 폭언을 쓰기도 하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울하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혹은 뭐 누가 잡으러 온다고 피해망상 같은 것도 일어나고, 누군가가 왔다고 하면서 환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일 그 케어하는데 힘든 부분이 수면장애입니다. 밤에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보통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내보면 그 대부분의 환자들을 수면제를 복용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보호자들에게 물어보고 복용을 시키는데 나중에는 매일 뭐 물어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 수면제를 복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갈 때마다 남편은 뭐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좀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있고, 정말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좀 더 진행을 하면 이제 실금을 하고 변을 아무데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물론 채워놓지만 기저귀를 처음에는 안 차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찾는지 안 찾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변을 보고 나면은 좀 찝찝하잖아요, 누구라도. 그래서 이렇게 만졌다가 그 손으로 다시 뭐 얼굴도 만지다가 주변에 있는 식탁도 만지다가 침대도 만지다가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벽에 똥칠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그럴 때는 보호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치매 증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르게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 싶으면 빨리 주변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정신신경과 이런 데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더 알찬 내용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